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선거가 과연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또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만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흑석동에 네, 아크로 리버하임, 제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1주택자예요. 네, 그래서 전세 만기 돌아오는데 제가 실거주를 아직 못해서 저희 집을, 네, 실거주를 해서 2년 살고 비과세 요건 갖춰서 네, 나중에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2, 3억 정도, 3억 정도의 비용으로 그 집은 놔두고 다른 데 재개발 조금 투자를 해볼지 조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 지금 네. 비과세 요건 맞추기 위해서 2년 보유 더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네. 여유 자금 2, 3억 정도로 또 어떻게 네. 투자할 수 있을지 투자 네. 전망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네, 흑석동의 리버하임. 야,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근데 아직 실거주를 못해서요, 선생님. 네.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아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잔금을 전세로 하느냐고 못 들어갔어요, 제 집을. 네. 예, 당첨받은 소중한 집인데.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는데 실거주하고 2년 정도 비과세 채우고 네. 제가 나중에라도 좀 갈아타보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흑석동 들어가더라도 제가 이자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해요. 네.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다른데 전세 조금 더 주고 네. 다른데 요즘 재개발 하길래 그쪽으로 재개발을 한번 투자해서 네. 조금 거기서 돈이 나오면 그냥 안전하게 우리 흑석동으로 나중에 들어갈지 네. 아니면 얼른 들어가서 이자 내고라도 살아서 네. 그냥 한번 더 갈아타기를 나중에 해볼지 조금 자문 좀 주세요,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참 좋은 집을 갖고 계시는 분도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맞아요. 정말 지금 아직도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일단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크로 리버하임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해요. 네, 저도. 흑성 뉴타운이고 네. 일단 단순하게 지금 뭐 부동산 네.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우리 집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내가 지금 비과세 실현을 먼저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네. 좀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고민의 해답이 나오는 순간 내 고민도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선 우리 주택이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외부 효과. 과연 우리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어떤지, 네. 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오늘도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떤 경제지하고 인터뷰하는 거에 보면 공급에 그러니까 뭐 과다하게 이제 공급에 대해서 급하게 할 거보다는 좀 신중을 더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제가 봤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재건축 마치 이제 이 정권 현 정권이 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이전 정권에서 현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서울시도 보조를 맞춰서 재건축에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확 완화시키면서 좀 서울에다가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이제 굉장한 그런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보조 맞춰서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들썩일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공급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소리가 뭐냐면 이제 규제, 각종 규제가 되겠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했던 것을 네. 좀 약간 유보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라는 거고 이 소리는 뭐냐? 서울에 단시일 내에 또 공급이 마치 이전에 어떤 공약으로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공급이 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는 없잖아요. 네.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이제 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떤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유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그만큼 또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물가 상승률 진짜 살인적이잖아요. 네. 건설 자재, 그러니까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주택 원자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원자재 값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가격 상승이. 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공급을 좀 꺼리게 되겠죠. 그렇죠.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공급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규제 완화한다라는 걸 좀 유보했고 또 서울은 여유 있는 택지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주택 가격 자체,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공급적인 측면,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 이런 것들 자체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네.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는 좀 목마를 것이다. 계속해서. 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서울을 지금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을 기준해서 주변의 지금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전국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서울에서는 그래도 공급적인 측면에선 아직은 수요가 더 확실히 수요 세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워낙 눈치 보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널뛰지는 않지만 전 이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몇 개월 정도 뭐 6월 1일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 동시 지방 선거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또 행보에 따라서 네. 조금은 그때부터 이제 좀 확실하게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런 공급적인 측면이 좀 어렵단 말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외부 효과를 보면 우리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자고요. 앞쪽에 보면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이라는 거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왼쪽을 보면 여의도가 있습니다. 네. 여의도 자체도 또 엄청난 개발에 지금 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제의 당면에 있고 바로 또 네. 이웃한 곳이 반포가 되거든요. 네. 반포의 주택 가격 계속 신고가하면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자체가 네. 우리 이 주변의 환경들 자체가 딱 보면 교집합식으로 가운데 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한테는
이 외부 효과로 봤을 때 나쁜 쪽의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좋은 쪽을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좋은 효과뿐이 없는 거예요. 네네. 자, 위에서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보면 공급이 이렇게 어려워질 건데 우리 집은 어디야?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변이잖아요. 네. 한강변의 신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5, 6년 네. 정도는 고민 안 하고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외부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 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자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높은 가격들을 계속해서 형성을 할 거예요. 개발이 진행됨과 동시에 네. 어떤 계획들이 발표만 된다. 그리고 또 반포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뭐 반포에도 또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집값 자체가 신축들을 위주로 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몸값은 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네. 굳이 내가 지금 힘들어서 비과세 이거 매도할 것도 아닌데 비과세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돈 들여서 전세 내보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팔기 전까지만 비과세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요거 뭐 비과세 빨리 실현해가지고 갈아타기를 시도할까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 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네. 아까 3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네.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봤던 지역은 있으세요? 아니, 없고요, 선생님. 네네. 제가 그 집을 입주를 안 해야 그 돈이 이제 전세금 지금 저렴하게 4년을 사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억 최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이자를 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부담해야 돼요. 대출 받고 워낙 집값이 거기가 높아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금리도 오르는 판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아, 그럼 입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건 우리 아파트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 감사합니다. 개 자체로 오를 수 있게 놔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투자 접근이 아니라 당첨된 내 집이라 네. 무조건 내 집을 빨리 들어가야 해.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 워낙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네. 또 이제 투자 자금이 융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3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정도면 어떻게 특별히 보신 데가 없으면 한강변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강변에 어디가 괜찮을까요, 선생님? 지금 어차피 강 남쪽으로 한강변은 개발이 끝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강 북쪽으로 보면 저 위쪽에 망원동 합정지구가 있을 거고 네. 내려오면 다 구역에서 개발이 구역 지정도 되고 다 거의 끝났고 자양동 쪽이 있겠네요. 네. 입지적으로 보면 망원 합정지구보다는 자양동이 훨씬 낫고요. 네네네. 근데 자양동에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각 동별로 특색이라는 게 좀 있고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간단하게 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팁을 좀 드리면은요. 네네네네. 일동 같은 경우 일단 우리는 목적을 지금 장기간으로 이제 좀 재개발 가지고 투자를 하는 쪽이거든요. 네. 묻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한강변 쪽이 입지를 택하시는 게 맞는 거고 어차피 옆에 보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성수동도 이쪽이 이제 1, 2, 3, 4구역이라고 해서 한강변 쪽으로가 이제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가격이 네. 어마무지하게 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도 4동, 3동, 2동 이쪽을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양 1동부터 2동, 3동, 4동의 특색을 좀 본다고 하면은요. 네. 1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강변이 아니니까 한강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선다라고 해도 네네네. 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려고 하면 네.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노후도와 과소 필지라는 조건과 네. 호수 밀도 네. 그리고 접도율 네.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네. 이동 같은 경우 한강변 쪽으로 있는 이동은 이 네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하나도 못해요. 네네네.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삼동 같은 경우는 삼동 행정구역 내에 80% 이상이 개발이 완료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에 뭐 개발로 뒤늦게 투자한다 이런 의미도 없고 또 개발지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도 없고요. 네네. 그러면 사동인 거잖아요. 네. 사동이 한강변으로 봐야 되는데 한강변에서도 이 위쪽으로 지금 빗금친 곳을 보면 네. 신속통합기획에 후보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거래 네. 허가 구역이에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청자님 같이 투자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실거주를 해야 되지. 네. 그러면 네.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임장 활동도 하시고 네네네. 여기에 3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지금이 아마도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한강변에 입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주변에 부동산 가셔서 한번 그 물건들을 찾아보시고 없으면 전화 끊으시고 네. 1대1 상담하셔서 저랑 한번 제 조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네. 제가 아들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한 4억 정도 여유가 된다면 아들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걸로 그냥 하는 게 나을까요? 아드님하고 나눠서 하세요. 아, 나누어서 하나씩. 네네. 그렇게 하시는 반으로?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나아요? 네네. 아들이 아직 20대인데도 그게 나을까요? 아, 그런 것들은 상황 한번 따져볼까요? 1대1 한번 방문하세요. 그럴까요? 네,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찾아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가지고 계신 주택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에 대해서도 투자하실 수 있는 유망한 지역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계속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전 실거주 목적이고요. 네, 광명시 강명동 중앙하이츠하고요. 네, 철산동 우성 아파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지역인지 네.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네. 중앙하이츠, 광명시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그리고 철산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어느 지역이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네,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이세요? 네네. 네.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광명 쪽에 기반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철산 우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앙하이츠요. 네네. 네, 중앙하이츠하고 이제 보고 계시는데 실거주 목적이면 아까 본인이 끌리시는 데는 어디세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5대 5예요, 딱? 글쎄요,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이 가능한 쪽을 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요. 네. 일단 철산 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32년 차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네네.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얘네들보다 3년 늦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29년 차가 되겠네요. 네네. 자, 보시면 철산 우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앙하이츠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용적률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재건축이 아니고요. 무조건 리모델링이에요. 네.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산 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얘는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중앙하이츠보다는 얘네들은 재건축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비교 우위에 있는 거고요. 실제 스텝을 밟고 있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거고. 그다음에 정밀한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부동산 공약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한다라고 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정밀안전진단 생략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 철산 우성 같은 경우는 예비안전진단 통과했기 때문에 이 정권 안에 정밀안전 어차피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 지정해가지고. 그러면 속도의 차원을 해서도 철산 우성이 더 빠른 거고요.
네. 실제 거주하기에도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잘 있고 그리고 주변이 이제 아파트들이 다 새 아파트들로 주변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거고요. 일단은 안양천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안양천 조망이 남동향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철산 우성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노후도가 충족되었고 또 재건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철산 우성 아파트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살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상계동에 네, 상계 불암대림 아파트 네. 1주택자인데요. 네, 아파트는 33평 아파트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8살, 6살 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뭐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제가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추후에 아이들 이제 꾸준하게 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계역도 사는 데에는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중계동 쪽에 이제 약간 교육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전화 잘 조금,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혹시 보고 계신 중계동 쪽에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중계동 쪽은 네, 신한 동진 아파트하고 그 주변들 아파트를 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이 해화역이고 네, 남편 직장이 태릉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역 부근도 봤어요. 기름역은 이편한 세상 그 4단지 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남편 아예 회사 쪽에 지금 그 첫째 아들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그 회사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다녀요. 네, 그래서 그 태릉 부근에 있는 화랑타운하고 네, 그 새 아파트가 재건축했거든요. 거기가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네. 거기 아파트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주택자라고 하셨고 거주하고 네. 계시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제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출퇴근 시간도 생각을 하셨을 때 네. 보신 지역이 신안 공진 아파트 그리고 기름 이편한 세상 4단지 아파트 그리고 네. 태릉 입구 부근에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어디로 이주하시면 좋을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네. 그래서 전화 주실 줄 알고 제가 옷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상계동에 이제 불암대림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데요. 네. 아이가 8살, 6살이요? 네. 8살과 6살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언급하셨던 아파트들이 네. 다 고만고만해요. 네. 네, 뭐 특별하게 낮고 뭐 어떤 거는 뭐 한 5억이 오를 거고 어떤 건 1억분이 안 오를 거고 어떤 거는 뭐 2억이 떨어질 거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들이. 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 목적이 훨씬 더 큰 거고 네. 그러면 실거주 위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아파트들이 어쨌든 뭐 직장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 네. 아파트의 컨디션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바에는 네. 아이들 위주로 가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장사한다는 건 좀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남는 선택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 궁금한 게 네네. 네.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지금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인데 네네. 상계역에서 갑자기 경전철이 놓여지면서 은행 사거리 그 학원가로 갈 수 있는 네. 그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상계역 부근도 조금 이렇게 많이 가격대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네. 약간은 또 한 몇 년은 그러면 그냥 네.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이렇게 거주하는 게 또 낫나? 그러니까 지금이 좀 갈아타는 시기로 적절한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이 갈아타기에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이요? 네, 네. 아, 지금이. 왜냐하면 수평 이동이 네.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요. 수평 이동, 네. 왜냐하면 상계역만 이쪽에 뭐 그 동북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게 놓여진다라고 해서 상계역 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가 무슨 지하철 타고 또 학원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애들이니까 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 아예 그냥 중계동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얼핏 네. 말미에 들었을 때 여기에 화랑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화랑타운하고 해링턴 플레이스는 그 화랑타운 남편 회사 바로 옆이에요. 네, 화랑타운이라든가 여기 해링턴 플레이스는 요건 신축인 거고. 화랑타운은 아마 2022년에 네. 2002년에 해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화랑타운은 좀 오래된 아파트인 거고요. 네. 해링턴 플레이스는 신축 아파트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보류지가 네. 나와서 계속 이게 보류지가 이제 나와서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나오니까 이게 공부 많이 하셨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공부 많이 하셨는데 화랑타운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특별한 특장점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뭐 그냥 꼭 이 집에 내가 뭐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네. 화랑타운보다는 그냥 소소한 아파트인 것 같고요. 네.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계동 쪽에 학원가에 네. 본 아파트는 있으세요? 중계은행 사거리 주변으로 신한 동진 아파트랑 그 불암초등학교 주변 잠깐만, 동진 신안 아닌가요? 동진 신한인가요? 동진 제가 신안이- 이름을 뭐, 네. 네. 신한 동진 아파트는 아마 작은 평수가 38평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2명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방 4개 필요합니다. 네. 둘을 근데 지금 금액이 보면은 여기가 지금 15억, 16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노원구는 원래 중계동이 메인이었습니다. 네. 노원구 자체는. 그리고 네. 서울의 3대 학원가가 입점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교육적으로는 이 일대를 다 아우르는 게 중계 학원가인데요. 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게요.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이었어요. 교통. 네. 철도 교통이, 그러니까 주변으로 좀 연결 자체가 철도로 연결되는 게 없던 게 네.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단점이 동북선 개통이라는 걸로 해서 네. 2025년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동북선 개통이 되면서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교통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초역세권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학원과 메인 자리에 있으면서 초역세권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가 집값을 좌우하는 게 일자리, 네. 그다음에 뭐 학군이죠. 뭐 강남이 그렇게 비싼 게 일자리랑 학군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는 주변에 뭐 창동 개발이라든가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쪽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긴 할 텐데요. 네. 그 일자리보다는 학군이 되는 거고 네. 이쪽 지역에서 어차피 이쪽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자녀 교육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사람들의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아쉬운 점이 교통이었는데 그 교통이라는 문제가 몇 년 뒤면 해결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진 신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연식이 찰 수밖에 없으니 얘네들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여기가요? 네. 이 동진 신안 아파트 자체가. 네. 그러니까 다른 주공 아파트들보다는 용적률을 더 많이 찾아 먹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지금 그러니까 바뀐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던 부분과 지금 서울시장 즉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강조했던 부분 자체가 네. 용적률 완화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세분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은 용적률을 더 늘려주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자체를 완화시켜서 더 늘어주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자체가 개선이 돼버리겠죠. 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이게 동북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현 정권의 거의 막바지 기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떤 규제들이라 뭐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킨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잠깐 유보 어떤 시장을 또 네. 들썩일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정권 말미에 가면 당연히 있던 공약했던 것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동북선 개통안과 즈음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또 확실히 개선이 되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저 같으면 네. 고민 안 하고 네. 갈아탈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장인 뉴타운하고 백사마을도 네. 개발 예정인데 그쪽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현 시점이 갈아타기에는 좀 적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녀분들 교육 그리고 교통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거 추천드렸습니다. 또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하단의 번호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요. 네, 그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예, 단독주택인데 제가 여기 강서구 가양동 네, 146에 30 번지수가 그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있는 지가 오래됐었어요. 네. 한 40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셨네요. 지금 이제 네. 이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더 갖고 있어도 더 좋은 부동산인지 아니면 이 선에서 이제 팔고 갈아타야 될 이게 이 부동산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단독주택 146-30번지를 지금 보유하고 40년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잘 네. 주셨고, 예, 아유, 이 주택은 네. 이건 대를 이어 갖고 가세요. 대를 지어서 가지고 갈까요? 네, 네, 네. 너무 기분 좋죠? 이거는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는 주택. 제가 지금 이제 전화상에서 전화 말씀 우리 아나운서분하고 통화하실 때 제가 번지수 해갖고 입력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일단 토지의 용도 자체가 얘네들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중공업지대 맞아요. 네, 밑에 땅을 중공업 지역으로 깔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역세권이잖아요. 네. 여기 양천향교 바로 하루 뭐 5분 거리나 될까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공업 지역의 자체가 용적률 자체가 우리 주거 지역보다는 훨씬 높아요. 예.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일조권에 네. 대한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택 자체가 반듯반듯하게 깎이지 않고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건축업자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땅인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예. 역세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얼마나 예. 잘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땅 자체가 이제 또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옆에 보시면 여기 CJ 부지 개발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네, 말은 진작부터 떠들고 있었거든요. 진작부터 떠들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착공 들어갑니다, 이제. 올 금년 연말에요? 네, 네. 예. 12월경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2024년 예정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25년께 정도 되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복합 업무 시설, 그러니까 복합적인 상업 시설하고요. 예. 업무 단지, 그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이제 업무 단지가 또 조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바로 또 이웃한 왼쪽 보면 여기가 마곡이잖아요. 네, 그 앞에 쪽으로 있어요. 네, 네. 바로 또 우리 앞에가 대로변 건너가 마곡인데 예. 이 마곡에는 이제 입주해야 될 기업들이 예. 아직도 대기 중이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 안에 보면 또 코엑스 같은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컨벤션 센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이 마곡 지구 안에도 또. 네. 그래서 기업들도 들어가야 되죠. 컨벤션 들어가야 되죠. 세계적인 호텔 들어가야 되죠. 이쪽에는 또 복합 상업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지는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지역에 역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아주 땅의 성격도 좋은 그런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찾아봤더니 땅 모양도 반듯하게 네모나게 돼 있거든요. 예, 반듯하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네.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저기 코엑스로 제가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강남 삼성동 그 삼성역 앞에 네. 코엑스 있잖아요. 네, 네. 그 코엑스 인근에 네.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그렇게 마음 잡수시면은 얼마나 이거 대를 이어 가져가야겠죠? 아, 네. 그냥 그러네요. 마음 편히 그냥 가져가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입지도 너무 좋고 개발 호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계속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예.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과천시 그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전망도 궁금하고 매도하고 지금 한 15년 살았는데 네. 매도하고 좀 이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과천시에 다세대 주택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확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천시 부림동 네. 15-9번지요. 15-9번지 15년이면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네.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지 아니면 예.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 예.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팬입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많이 고민하셨죠? 한 15년 갖고 계셨어요? 예, 예. 네.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그 가지고 계셔본 소감이 어떠세요? 뭐 집값이 좀 올랐습니까? 그냥 뭐 거주하기는 그쪽 근처가 뭐 관악산도 있고 아, 뒤에 그럼요. 청계산도 있고 그럼요. 공원도 있고 살기는 좋은데 그럼요. 이제 뭐 15년 살다 보니까 이제 네. 집도 좀 낡았고 네. 그래서 이거 팔고 좀 딴 데로 한 전원성 주택으로 좀 이사를 갈까 뭐 아니면 어떻게 할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좀 소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는 네,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네. 이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은요. 네네. 저도 굉장히 뭐 물론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거겠죠,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청자님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말 듣고 내 재산이 내가 가장 큰 재산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도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릴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네네.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번지수를 알려주셔갖고 찾아봤더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소리가 네. 저층 주택이 되겠죠. 즉 그 4층 이하, 네. 4층 이하의 단독이라든가 네. 공동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5층 이상의 주택은 지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뭐는 못 짓는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제약이 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렇게 행위 자체가 제한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네. 단독주택이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런 살기 굉장히 좋고 앞에 뭐 초등학교부터 뒤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과천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개발 행위를 내 스스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네. 건축업자가 붙어서 집을 예. 굉장히 좋게 모양 좋게 만들어 갖고 다시 또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2의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개발 행위를. 예, 예, 예. 근데 아까 시청자님께서 다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예. 그러면 막말로 사모님 말씀도 잘 내 와이프 속도 잘 모르는데 옆집 주인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민이에요. 네, 맞아요. 다 그 개별성이라고 하는데 각자 처한 그 상황이 다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개발 행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죠. 특히나 이쪽 지역이요. 과천이 네. 아파트 가격대 다세대 가격의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대표적인 네.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들은 하늘 모르고 오르는데 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이 빌라들 특히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그럴지언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 상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올랐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자,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이제 좀 네. 여기 이쪽에서 정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상담 필요하시면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주택 상승 여력이 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점 있으시면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1638-3973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남양주시에 살고요. 네, 예, 저기 3주택자거든요. 네, 현재는 단독에 살고요. 네, 그런데 저기 투자 목적으로 네, 2021년도 2월에 네, 저기 오남읍 양질이 아니 오남읍 오남리 6호 플러스 네, 6호 플러스 빌 29평 하고요. 네,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저기 신호 아이딜 2차 25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3주택자 상황이시고 거주하고 계신 곳은 따로 있으세요. 단독주택에 거주하신다고 하셨고 네, 예, 투자 예. 목적으로 아파트 2개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오남읍에 있는 6호 플러스 빌 아파트 그리고 네. 신호 아이딜 2차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 어느 네. 쪽에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이 두 개를 다 팔아야 될지 네. 저기 양도세 때문에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만 팔아야 될지.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 팔아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2021년도에 작년이네요. 작년에 투자하신 거예요? 예, 두 아파트 2월에. 모두? 예. 2월에? 예. 어떤 바람이 부르셔갖고 또 그냥 한참 추울 때 가서 또 계약을 하시고 하셨을까? 아니 저기 네.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그 돈이 조금 있었으면 네,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셔갖고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약을 아유, 하셨어야지. 그러게요. 볼게요. 네,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네. 좀 잔인하지만 둘 다 매도. 어, 가지고 가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예, 일단 4호선 연장되는 것 개통이 했잖아요. 오남역은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역세권 아파트도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예. 뭐 걸어서 10분이면 20분, 걸어서 30분 걸려도 못 가거든요. 버스 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건데 예, 이쪽 지역에 특별한 것도 보시면 이제 GTX B 노선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GTX B는 지금 예상인데 2030년이에요. 아직 먼 일이에요. 예, 먼 일인데 그나마 여기 별내, 왕숙,
평내 호평, 마석 실질적으로는 4호선 연장된 것보다 우리 더 먼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영향력은 하나도 없어요. 예, 오기도 힘들고. 예, 그러면서 왕숙 신도시가 이제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설 건데 예, 왕숙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여기 공급이 엄청 몰리겠죠. 예, 이 공급 물량 앞에 우리 유오 플러스 빌이라든가 신우 아이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아, 당연히 버틸 수가 없겠지. 새집 우선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겠죠. 아, 그리고 이 GTX-B 노선이 2030년 예정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아파트는 그때 되면 저 한 30년 차 거즘 한 20년대 중반 26, 7년 되는 노후 아파트가 돼버려요. 예, 그 맞아요. 누가 찾아보기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도입니다. 매도. 네, 그리고요. 네. 하나 좀 더 여쭤보게. 네. 그러면 이거를 뭐 금매로 매도를 해야 돼요? 글쎄요.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예, 중과세 그 뭐 기간이라고 하니까 네. 일단 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지고 그래도 계시면 2년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2년 어쨌든 양도 차익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건데 예, 예, 뭐 2년 갖고 있는다고 해도 네. 뭐 그렇게 크게 그러면 소장님, 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네, 네. 저기 저기거든요. 네. 신혼 네, 저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이거를 네. 저거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집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약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집을 저기를 사야 되나.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은 네, 아드님께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시는 거는 찬성을 드리고요. 그게 예. 청약이라는 방법이 됐든 아니면 다른 쪽에 집이 됐든 하는 건데 이거 아들한테 물려주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럼요. 아들한테 증여하실 생각 하지 마. 매도하시라고 매도. 매도. 네, 증여하지 아,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2개 아파트 빠른 매도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 재테크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 요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짤막하게 핵심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소장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1:1 상담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세미나도 단축이 되고 또 뭐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특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도 제가 일부러 방송을 좀 짧게 끝내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여러분들을 상담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시간적인 제약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없이 그런 제약 없이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상담 시간을 진행하는 거고요. 주제는 따로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별성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투자, 실거주, 뭐 자녀에 대한 증여, 또 세금 모든 문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 투자 쪽이다 아니면은 뭐 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 개별마다 성격이 다 틀릴 텐데요. 특화된 개별성에 따르는 그런 상담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드릴 겁니다.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궁금증 있으면 신청하시면 제가 속 시원한 답변 해드릴 테니까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그리고 투자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 대면 상담 역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예약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봄날씨가 완연한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